안녕하세요.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함께 떠나볼 둥구나무 심리상담센터의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 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이건 이제 지금 현실 치료에서도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서 많이 쓰는 것이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 말은 쉽고 많이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송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요. 그래서 또 하나 붙여봤습니다. 행복은 늘 가능합니다 라는 부제를 하나 더 붙여봤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주도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붙여봤습니다. 한번 행복은 늘 가능한지, 그래서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관계를 가꾸는 지혜가 절로 생겨날 수 있는지 한번 저랑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관계를 가꿀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지혜롭게 잘 이어져 가겠지요. 긍정이라는 말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좋은 관계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긍정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항상 잘 좀 생각해서 긍정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제가 지금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셔서 긍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긍정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랬더니 그러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건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만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거보다 더 긍정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철학사전에 찾아보니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물에 대하여 그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승인받는 것, 승인하는 것. 나도 승인받고 상대도 승인하고. 네,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8가지 좋은 실천 방법. 불교가 가지고 있는 8정도, 그 중에서도 정견, 여기에 딱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견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쓰기에 너무 아쉽다고 우리 불교를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말씀하시겠지만 좀 더 우리 실천적 생활 불교로 가져온다면 정견,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판단과 어떤 비판 같은 거 넣지 않고 자기 경험에 빗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 어떻습니까?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합니다.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정견의 지혜를 가지시고 아니라면 거기다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하신 데 있어서 먼저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을 쓰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비디오를 멈추시고 가져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져오셨죠? 네,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각자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쭉 한 3가지에서 5가지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 쭉 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은 뭐지 요즘에? 그리고 쭉 5가지, 6가지 이렇게 쭉 쓰시길 바랍니다. 쓰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 왼쪽, 내가 자주 하는 행동 오른쪽에 써놓으시고 이렇게 저를 다시 만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쓰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쓰셨으면 제가 그걸 왜 쓰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에 따른 행동,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이렇게 5가지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의 욕구를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돈이나 물건을 절약하는가? 그래서 나는 매우 절약하고 난 그렇게 절약하는 것이 즐거워. 이런 사람들은 5점이고요.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아껴 쓰지만 그냥 뭐 그래 이렇게 하면 3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건이나 돈 같은 거 절약해 본 적이 없어. 그럼 1점이에요. 중간에 2점과 4점도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쭉 나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넘기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점에서 5점으로 매우 그러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으로 하셔서 써 넣으시면 됩니다. 힘과 성취의 욕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고요?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번 읽으시면서 내가 하는 가사나 직업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오케이, 난 인정받고 싶어. 매우. 그럼 5점. 나는 뭐 인정받는 거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4점. 글쎄, 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3점. 나는 별로 인정 같은 거 안 받아도 상관없어.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럼 2점. 난 전혀 뭐 괜찮아. 그럼 1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자유의 욕구 또한 1점부터 5점으로 여러분들 많으면 5점, 적으면 1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 더해 놓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숫자가 3, 4, 5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이거는요. 반올림 한 거입니다. 소수점을 3.1이면 3, 3.5면 4 이런 식으로 써서 반올림 해 놓은 숫자예요. 여러분들도 반올림해서 저처럼 이렇게 나와 배우자를 써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 써 놓으셨죠? 자, 그럼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생존의 욕구는 성욕과 식욕, 운동, 수면, 저축이 들어있는데요. 성욕은 여러분들 생존에 들어있는 성욕과 사랑과 소속에 들어있는 성욕이 조금 다릅니다. 생존에 들어있는 성욕은요. 자손을 퍼뜨리고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 더 좀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녀는요, 특히 남자들은 그 자손을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성욕이 좀 왕성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뭔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좀 줄어들어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좀 나이가 들고 늙을 때까지 그 성욕이 유지되는데, 생존에서 성욕이 많으신 분들은, 생존이 높으신 분들은 성욕도 같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식욕, 우리 건강과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존에 중요한 거 식욕, 당연히 높습니다. 운동, 네, 운동도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자기의 본연의 것들을 유지하면서 남들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생존에 더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생존에 관계되는 것이라 그곳에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수면 또한 마찬가지. 저축은 어떤 거냐면, 저축하는 것을 더 즐기고요. 누구나 좀 많이들 그러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축은 생각지도 않고 쓰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가 좀 약간 충돌하기는 하는데요. 저축을 많이 하시는 분들, 쓰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생존의 욕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 아주 좋아요. 끝까지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여기에는 결혼 있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친구들과도 아주 다정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존하고는 그거하고 관계가 안 되는 만큼인 거죠. 그래서 사랑과 소속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사랑의 질이 아름답고, 약간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살아가는 그것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욕구가 많은 사람과 자유가 욕구가 많은 사람이 약간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또 여기 사랑이 가득한 성관계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생존의 성욕과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사람의 성욕은 약간 달라요. 좀 더 로맨틱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감이 충분히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성욕입니다. 힘과 성취는 말 그대로 힘과 성취예요. 이거는 마심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는, 이걸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할 수 있는,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힘이 생겨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약간의 만용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그런 힘들도 이 술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자, 술의 욕구가 사실은 즐거움에도 붙어 있는데 즐거움과는 조금 상반되는 일입니다. 즐거움에서 욕구는 이따 설명하지 않겠어요. 즐거움의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술을 원하는 것은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서로 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서로 즐겁게 논다든지, 술을 마셔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뭐 같이 춤추고 논다든지, 이런 놀이와 더 관계가 되고요. 힘과 성취의 술은 힘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힘과 성취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경쟁하는 거 해서 꼭 이겨야 돼. 어디서든지 나는 1등 해야 돼. 이런 마음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디 가서든지 지면 우리 아들들, 딸들이 지고더라도 속상하고 내가 지는 것도 싫어. 이런 것이 이제 힘과 성취가 높으신 분들이고요. 싸움하면 꼭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데까지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시죠. 중간 어디쯤에서 멈추는 것이 싫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서 성취해서 출세하는 것까지 한 묶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힘과 성취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의 일이에요. 자, 그럼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최고가 될 거야. 그럼 힘과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책을 읽어서 나는 책을 읽었더니 즐거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워. 이러시는 분들은 즐거움의 욕구예요. 책을 읽는 것도 좀 다르죠. 자유의 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의 욕구는 모험, 모험하는 걸 되게 즐겨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아주 스피디한 경기들도 즐기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혼자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여행도 자주 가시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서 모험과 여행을 즐깁니다. 종교 활동도 즐기시고요. 종교 활동도 아주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해낼 수 있으면 더 좋아하죠.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고요. 존재만으로도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요. 자유의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잘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더. 자, 이런 게 자유의 욕구입니다. 즐거움의 욕구는 첫 번째가 배움이에요. 배워서 뭐냐면 즐거워.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난 너무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즐거움의 욕구예요. 책 많이 읽는데 책을 읽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분들 이제 즐거움의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변화에 바로 적응하시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또 새롭게 살아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히말라야 동반, 자동차 경주 이런 것도 즐거움에 속하고요. 생활 방식을 과감히 바꿉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대체로 보면 사실은 새로움의 변화가 늦어서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새로운 것에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해 가시는 분들은요. 사는 게 늘 재미있어. 왜 나는 매일매일 살수록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뒤로 돌아가려면 난 싫어. 안 돌아가. 난 지금이 충분히 행복해.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즐거움의 욕구가 좀 높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가려진 말은 술이에요. 아까쯤 말씀드렸죠. 술은 즐거움의 확장을 위하여 마신다. 이런 겁니다. 좀 길어지긴 했지만 기본 욕구의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자, 기본 욕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특성이 뭐냐 궁금하시죠? 기본 욕구는요. 첫 번째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충분히 특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요. 욕구 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요. 또 욕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강도가 다 달라요. 우리 지금 해보셨으니까 숫자 다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남편하고 나하고 다른 것도 보이시고요. 네, 그렇게 다 다릅니다. 모든 행동은 욕구를 채우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아까쯤 쓰셨죠? 원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거죠. 나는 이런 행동으로 선택해서 뭐예요? 그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원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욕구를 채워가는 거죠. 욕구 충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채워진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대상에 따라 자기 욕구 충족의 희망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바라는 바, 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아들에게도 적용되고 남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가 다르지 않고 여러분들 일관적으로 사랑하려고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관적인 거 굉장히 좋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일관적이면 어떨 땐 때때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대하는 것, 딸에게 대하는 것, 남편에게 대하는 것, 시부모님께 대하는 것, 우리 엄마에게 대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릅니다. 같으면 큰일 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욕구 강도는 평생 두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변했어. 나 지나고 보니까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 상황에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욕구 강도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 옅어진 것 같은 건 우리가 좀 삶이 편안해져서 좀 다른 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욕구 충족의 방법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선택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방법을 썼더니 잘 안 됐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즐거움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늘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욕구와 바램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원트는 욕구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해요. 욕구라는 것은 아까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이고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에요. 우리 뱃속서부터 가지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욕구예요. 5가지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만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생겨요. 뭘 원해? 이것이 바로 욕구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들은 다 다른 거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예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관계를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요즘 하는 행동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제 써 놓으신 것을 옆에다 두시고요. 제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가 물어봤어요. 그전 때 한 분 한 분 오실 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3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사랑과 소속의 욕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맞춰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요즘 하시는 일은 뭘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쉬는 거 요즘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잘 쉬려고 노력한대요. 쉬는 것도 잘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안 정리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남자분이세요. 집안 정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지품 정리하는데 요즘 재미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지품 정리. 그리고 컴퓨터 파일 정리.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단숨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니 제가 조금 뭔가 의아함이 있어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지금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는 표현으로 본다면 집안 정리가 잘 되면 좋겠는 거죠. 그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조금 즐거움의 욕구와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전거 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분한테 있어서는 늘 하는 것이라서 사실 밖으로 꺼낼 생각이 없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습관 같은 거라서 늘 하시고 매일 하시고 혼자라도 하시고 여럿이 함께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 대인관계 원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하는 일을 연결시켜 보려면 아무래도 뭔가 대인관계 원만해지는 원하는 것을 채우려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있었으면 더 좋을까요? 어떤 일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까요? 네, 수다 떨기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또 뭐가 더 있으면 좋을까요? 모임도 좀 자주 가시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인관계가 원만하려면 많이 만나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 혼자 하지 책 읽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함께 가셔서 공부하고 이런 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대인관계가 원만해졌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보다 또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다는 것만을 원하셨는데요. 하시는 일로 봐서는 사실은 이분의 욕구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네, 그 생각하신 그거입니다. 예,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사실은 더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좀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는 거 좋지. 난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께서는요, 사실은, 네,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이라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갈까봐 사실 일단은 말을 멈추고 한번 볼게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그리고 규칙적인 출근을 원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욕구는 무엇이었길래 이것을 원할까? 라고 보면 욕구는 바로 생존과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규칙적인 출근이 사실 생존과도 관계되는 것이고요. 즐거움하고도 연결이 돼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그 말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냥 즐거움의 욕구 하나만을 뽑았는데요. 더 많은 것들도 내포하고 있겠죠. 우리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걸 해야 될까 몰라서 사실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뭐 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여러 개 중에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즘 자주 하는 일은 뭐예요?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분은 어디에서 맛있는 것을 팔고 있는지 살고 있는 주변 모든 데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먹고 싶은데 좀 마땅한 데가 없다라면 물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먹고 싶은 걸 찾아 먹는 것. 이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즐거움과 생존 두 개 다 되죠. 운동과 쇼핑도 자주 하신다고 해요. 쇼핑은 아주 즐거워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자주 어울리십니다. 매일 같이 어울리십니다. 아주 매일. 그럼 즐거움의 욕구가 많죠. 사랑과 소속의 욕구도 좀 섞여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녀의 일 돕기. 네, 이분은 자녀가 뭔가 그러니까 커다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게 뭐죠? 배달을 하고 계세요. 차로다 배달을 해주시는데 아들을 주변을 이제 막 시계처럼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맴돌 뿐이지 멀리 가지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남편과 꼭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밖에 안 나오세요. 주말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질 않으세요. 남편분과 두 분이 함께 지내시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럼 생존과 즐거움의 욕구는 충만한 것 같은데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규칙적인 출근에 의해서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저희들은 사실은 자녀 일 돕는 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자녀 일을 돕는 건 돕는 건데 너무 비정기적이라서 자기는 좀 그게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규칙적인 출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거기에 걸맞는 행동으로는 알바 구하기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 가까우니까 사실은 규칙적인 출근이라고 해서 어떤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래서 알바 구하기를 넣었고요. 그러면 이분의 하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의 숨어있는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요소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주말 남편과 함께, 이 60 가까운 사람이 남편은 60 넘으신 분과 함께 주말을 늘 같이 지낸다는 거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만하다는 뜻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기. 생각하면 휙 떠날 수 있는 돈과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원하는 것이죠. 윈윈할 수 있을 때 나는 자연스러워. 그래서 윈윈하는 관계를 어디를 놀러 가도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다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셔요. 네,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예요. 그쵸? 좀 더 숨은 욕구 하나도 더 있긴 해요. 윈윈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러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건 힘의 욕구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이 자주 하시는 일은 뭘까요? 간간히 돈 벌기. 이미 나오시죠? 견적 나오셨죠? 예, 간간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은. 생각하면 휙 떠날 수 있는 돈과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돈은 간간히 벌고 싶어. 그렇다면 생존의 욕구는 별로 높지 않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책 읽기. 예, 책 읽기에는 여러분 아주 많은 것이 숨어 있어요. 힘의 욕구도 숨어 있고요. 또 즐거움의 욕구도 숨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람들과 차 마심, 네, 사람들 여럿이와 함께 차 마시는 거, 네, 여기도 여러분 즐거움의 욕구와 함께 들어있는 것들 눈에 보이시죠? 음악 듣기, 그림 보러 가기, 이분이 즐겨 하시는 일이래요. 그렇다면 이분은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를 아주 만끽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뭔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여행도 자주 한다고 하셔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의 욕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여행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것 쭉 보면 책 읽기, 사람들과 차 마심, 사람들과 여행. 예, 그렇다면 이분은 조금 더 돈과 여유를 해당하는 것을 찾으려면 무슨 일을 더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여행 가이드라는 말을 넣어놨는데요. 일은 없으되 간간히 돈 버는 것에다 여행 가이드도 넣어놓으면 참 좋겠다. 이분이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시죠. 함께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시죠.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죠. 모든 것들이 사실 요것과 연결돼서 돈도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분이 원하는 것 밑에, 이분이 자주 하는 일 밑에, 그래요. 이분께서 자주 하는 일을 가지고 숨은 욕구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힘의 욕구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책 읽기도 힘의 욕구와 해당되고요. 사람들과 차 마심이에요. 혼자 마심보다 사람들과 차 마심, 사람들과 여행, 이건 소속의 욕구와 함께 힘의 욕구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엔 무엇일까요? 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또 무엇일까 하고 한 분께 더 여쭤봤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쭤본 거였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60이 넘으셨는데 두 분 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하기, 남은 생 잘 살기. 예, 이제 우리가 6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구나 바라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예, 요거는 어떤 욕구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생존과 즐거움의 욕구입니다. 여기 삶에 대한 욕구가 어디 있어? 죽음, 남은 생. 이것은 우리가 돈 벌어서 잘 살고 싶었던 것의 연장이죠. 잘 죽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맞이하고 잘 살고 라는 말 때문에 즐거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거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고 있을까요? 행동 보겠습니다. 놀기, 남편 따라 놀기, 책 읽기, 100일 프로젝트로 만보 걷기. 네, 이분은 뭐예요? 남편 따라 놀기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분의 생존과 즐거움이 이 네 가지 말로 다 행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예, 웰다잉 공부 정도 한다고 써 놓으시면 원하는 것이 두 가지 다 생존과 즐거움에 관계된 거니까요. 웰다잉 생존과 관계되고 공부는 즐거움과 관계되니까 아마 이런 걸 더 넣어 놓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숨은 욕구 있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남편 따라 놀기. 60이 넘은 사람이 남편 따라 놀기라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도 이분에게는 충분히 필요한, 그것이 있으면 더 행복한 이런 분이시죠. 근데 그 욕구인 줄은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늘 함께 있다면은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의 욕구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다 각자의 나들,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로부터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행동하고 있는지라고 본 거예요.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뭔가 부족했다면 더 채워서 넣고요. 선택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봤더니 숨은 욕구가 있었네.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이 욕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봤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들의 배우자와 나는 잘 맞는가? 이렇게 보려고요. 우리들은 잘 맞아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고 있나?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삐걱해서 지금 힘들고 있는지 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것도 알아보면 좋겠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요. 사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을 적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으세요. 그리고 돈 쓰는 곳에 사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장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는지 보세요. 취미생활 중에 어떤 것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욕구는 또 뭘까라고 그 밑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욕구는 나랑 이런 것이 다르구나 라고 사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남편을 이해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찍으러 온 사진작가 로버트가 프란체스카가 사는 동네에 와서 4일 동안에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카가 결국은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평생 가슴에 묻고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도 프란체스카의 욕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결혼 전에 프란체스카의 부모는 프란체스카의 애인이 있었는데요. 헤어지도록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헤어졌어요. 프란체스카는. 다음부터는 이제 로버트와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있는 것이 되게 즐거웠대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사랑을 4일 동안 열렬히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걸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힘과 자유의 욕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요. 로버트를 따라가지 않아요. 엄마와 부인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 사실은 로버트는 혼자 떠나고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백년해로 한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란체스카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규범에도 충실했죠. 이 사람은요. 이런 프란체스카는요. 생존과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로버트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로버트는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능력이 충만해서 부모님들을 오라고 했대요. 학교까지. 근데 어떤 테스트 용지로는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IQ가 좋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평생 그냥 사진작가로 마무리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도 1년에 3개월 이상씩 혼자 떠나서 부인은 집에 두고 떠나서 사진을 찍고 오곤 했어요. 자유의 욕구가 충만했지요. 그리고 부인도 그거에 대해서 별 얘기는 없었지만 포크송 가수였는데요. 어느 날 한 3년쯤 지난 후에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갖고요. 1년 뒤에 편지가 와서 이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다시 하지 않아요.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작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카가 사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동네에 와서요. 맹목적 사랑을 하죠. 사랑하는 동안에 시와 소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걸로 사랑의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다리에도 붙여놓고 한 게 다 시와 소설에 시에 있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부인한테 옛날 결혼했던 부인한테도 강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프란체스카에게도 함께 떠날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란체스카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는 기다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고 강요는 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평생 동안 프란체스카만을 생각하면서 바닷가 흐름한 집에서 삽니다.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고요. 가끔 술 한잔하고 노래 들으러 어느 바에 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런 로버트는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욕구 강도는 어땠을까요? 프란체스카는 55223, 로버트는 33354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존의 욕구와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은 프란체스카는 사실 자유의 의지가 많고 즐거움이 많은 로버트는 늘 떠났기 때문에요. 늘 기다리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이 아팠고요. 자유의지가 좀 낮으니까 프란체스카 로버트를 쫓아가는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냥 지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욕구 강도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요. 로버트는 자기가 떠나고자 하고 자기의 작가 생활에 하나도 구애받지 않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안 그러겠다고 막 약속은 했지만 그것은 그때의 생각이었고 아마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헤어짐은 욕구 강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남편과예요. 거기서 나오는 남편, 프란체스카의 남편과의 사이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끝까지 잘 살았을까? 프란체스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반대로 인하여 애인과 헤어집니다. 이거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요. 그리고 리처드가 와서 이제 사실 살살살살 얘기하죠. 우리 고향에 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살면 되게 좋아. 땅도 좋고 농사도 짓고 살 수 있어 라면서 얘기하자 그래? 그리고 훅 따라옵니다. 리처드가 좋아서요. 부모님도 리처드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2주에 살면서 사실 고향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평온하게 잘 살아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삽니다. 아주. 그리고 아주 짧게 사립학교 선생님을 했지만 리처드 남편이 엄마와 부인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니까 여기 진짜 그냥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리처드와 함께 그 농장 생활을 합니다. 다음에는 자녀들과 남편이 고통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로버트를 따라가지 않아요. 마을에서 소문나서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것이 힘들어 할까봐 자기는 그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리처드가 죽은 다음에 로버트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도 해보고 찾지만 사실은 찾아지지 않으니까 찾으러 나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참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버트의 유품이 도착함으로 인하여 이제 죽었구나 알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죠. 옛날에 로버트와 같이 있었던 그 식탁도 갖다 놓고 하면서 추억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내요. 그냥. 자, 그리고요. 규범에 충실했고 책임감에 강했어요. 그 자기 책임감을 다 하느냐고 사실 엄마의 자리, 부인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농부의 아내로서 아주 충실했고요. 이런 프란체스카는 어떤 것이 욕구였을까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안 하는 건 아까쯤도 말씀드렸죠. 예, 이거를 본다면 즐거움의 욕구는 적었을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쯤과 똑같이 뭐예요? 생존과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았죠. 남편 리처드는 어땠을까요? 군인 생활을 이탈리아에서 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카를 만나고 프란체스카를 꼬드기죠. 내 고향에 가면, 미국에 가면 고향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땅도 있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프란체스카 따라오네요. 그래서 또 막 농장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 어떻게 농토를 차근차근 넓혀가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아내에게 발해요. 그건 힘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도 하지만 아내를 자유롭게 어디로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곁에 있기를 바라서 프란체스카 옆에 있어줍니다.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서 자녀들이 하는 일에 잘 따라다녀요.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재미는 없었다고 얘기 나와요. 유머도 없었다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생존과 사랑의 소속. 사랑과 소속의 욕구 둘이 딱 맞잖아요. 자, 그런데 작은 것들이 변하는 거는 있었을까요? 네, 프란체스카와 리처드는 생존도 O, 사랑과 소속도 O예요. 그런데 힘의 욕구가 높지는 않지만 리처드가 조금 더 높고요. 보통이고 프란체스카는 낮음이고요. 자유의 욕구가 둘 다 낮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행도 잘 안 가지 않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요.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는 프란체스카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리처드는 그냥 자기 부인과 애들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어때요? 큰 트러블 없이 끝까지 잘 살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각자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다른 분 한 분 더 넣어놨습니다. 자, 어느 집일까요? 이 집 남편은 어땠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걸 못해서 아쉽대요. 그래서 생활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행 훌쩍 떠나기를 평상시에 늘 했었는데 요즘 못해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시고요. 운동은 그래도 매일 하신대요. 그리고 책 읽기와 시인 되려고 요즘에 공부도 하고 계신대요. 젊었을 때 돈 버는 것은 부정적으로 좀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셔서 돈을 어떻게 벌으면 좋겠더라,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들이 생각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거 배우는데 자기는 정말 전력 질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삶의 모토이고 늘 새로워서 또 행복하기도 하시다요. 아들과 또 잘 지내고 있는데 나이 든 아들인데요. 아들하고 이제 문답도 즐기고 그러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욕구는 뭐가 제일 컸을까요?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집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더니요. 성취감 있는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배우는 거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고요. 자녀들이 내 품 안에 늘 있는 것처럼 큰 아들 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다 넣고 잘 어떻게 좀 지금도요. 아들들 자기 말을 좀 들어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이에요. 예,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시고요. 저축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 집의 돈은 아내로부터 모여진 거예요.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을 훨씬 잘하시는 분이고요.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 지금도 행복하셔서 지금도 주변에 놓고 계십니다. 운동은 뭐 썩 잘하시는 건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 필요하다라고 필수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이분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생존도 높고요. 사랑과 소속도 높고요. 힘의 욕구도 높았습니다. 두 분 욕구 강도 어땠을까요? 남편분은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생존 힘이 약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요. 생존, 사랑과 소속, 힘은 높고요. 자유의 욕구는 낮았어요.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는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이분들은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어땠을까요? 이분들은 토의에 의해서는 굉장히 잘 사셨을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이 힘의 욕구가 높고요. 한 사람이 낮은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욕구가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그냥 받쳐주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죠.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가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내는 저축을 하는데 남편은 그냥 모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생존의 욕구가 아내분은 높고 남편분은 낮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유의 욕구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유의 욕구도 남편은 5고 아내는 2였어요. 맨날 붙잡아두려고 부인께서 속상하셨을 거예요. 아내분께서는 또 더군다나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높으신데 이런 분께서 자유의 욕구는 낮으니까 어때요? 집안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사는 걸 좋아하셨을 텐데 남편분께서는 훨훨 날아다니는 분이셨으니 얼마나 아내분께서 어려우셨겠어요? 참 보고 있으면 아내분께서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분은 재미있었겠다. 그런데 구속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셔요? 이런 집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쯤 아내분께서 황혼 이혼하고 싶은 집이에요. 이 집, 이런 집은요. 남편분께서는 지금도 자유가 그리워. 그런데 먹고 살 걸 잠깐 돌아다 보면 부인께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남아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은요. 정있고 단란한 가족이면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족을 원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욕구로부터 사랑과 소속의 욕구 충만했으면 하는 거죠. 즐거움이 함께하는 즐거움의 욕구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주 하는 행동은 무엇이면 좋을까? 잘 웃고 또 잘 들어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 스킨십 나누는 그런 가족이면 좋겠죠. 네, 하루 한 끼 밥도 함께 먹고요. 같이 놀러 가는 거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아이들은 좀 여기서 가끔 빠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놀러 간다는 거 좋겠죠. 취미생활 어떤 걸까 둘이 좀 맞춰보고요. 예, 처음에 대문대문 하던 사람들도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요즘에 뭐 탁구니 아니면 춤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스포츠 댄스 이러시면서 취미생활이 같아지면서 서로 좀 더 친해지는 단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저 이 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이러면 우리 가족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거보다도 또 다른 욕구가 있어 이러시면 그 욕구를 가지고 하는 일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그마한 문제가 있다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 한번 볼게요. 네 가지로 넣었습니다. 경청하기? 예, 이거는 그냥 듣고 보자예요. 일단 들어보자. 예, 이게 경청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들어보자. 그래, 듣고 보자.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듣고 보는 게 사실 경청입니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대답할 말이 생각나고요. 그리고 잘 들으면 공감이 됩니다. 잘 들으면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말한 사람은요,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잖아요. 듣고 보세요. 들은 다음에 결정합시다, 우리. 네, 다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해요. 질문은 이렇게 어때요? 밥 먹었니? 이거 하고요. 오늘 무얼 먹었니? 하고는 대답의 질이 달라지죠. 학교 갔다 왔니? 오늘 학교에서 무얼 배웠니? 오늘 누구랑 놀았니? 그 친구는 어떤 아이니? 대답하는 자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확장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요, 나전답법으로요. 여보, 나 오늘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폭력 예방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하고 내가 쓰는 언어하고 내가 그렇게 인터넷을 찾고 그랬는데도 안 통하는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걔네들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정말 나야말로 어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나 자괴감이 너무 들었어. 이제 나 나이 너무 들었나 봐. 애들하고 잘 안 통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의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느낌을 뒤에다 붙여주는 게 나전달법이에요. 일단 상황부터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하고요. 거기에 붙은 나의 생각을 꼭 느낌과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트 찾기. 여러분들 여태까지 저랑 같이 한 게 원트 찾기예요. 예, 뭘 원하길래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거. 아이고, 제 행동하는 걸 보면 영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되면 원하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으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걸 쭉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얘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보여요. 원하는 건 뭐로부터 와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원트로부터 오잖아. 아니, 욕구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내가 묵살해버리고 말았네. 우리 남편의 욕구를 내가 안 들어줬네, 못 들어줬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트를 꼭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되려면 가족 전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찾아내시고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에 맞는 원트를 찾으세요. 원하는 걸 찾으세요. 결혼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이 있었을까? 1, 2, 3 쓰시고요. 그거에 맞는 행동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트에 맞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오늘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자기 표현이 뭘까요? 그러면 제가 늘 쓰는 말입니다만은 눈으로 듣고요.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행동과 그다음 표정 이런 것들 눈으로 다 들으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고 눈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상심한 것 같으면 가서 톡톡 쳐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기쁜 것 같으면 같이 웃고요. 슬픈 것 같으면 가서 꼭 안아주고요. 뭘로 표현해요? 우리 손으로 좀 말해주길 바래요. 손으로 표현하는 것, 눈으로 듣는 것, 그리고 툭 가서 괜히 쳐주는 것. 힘든 남편이며 힘든 아내는 엉덩이 툭툭 톡톡 해주는 거. 우리 신체로 말하기예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생각지 않았지만은요,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난, 탓,
불평불만, 잔소리 세트로 나오죠. 이거는요. 그죠? 그냥 비난서부터 잔소리까지 그냥 세트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정말 듣기 싫어요. 아이들도 사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게 사실 이 세트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잔소리 이러면서 사실 거기에 비난, 탓, 불평, 잔소리가 세트로 됩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면 뭐 하냐면요. 이제 위협하기 시작해요. 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거.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야. 예, 위협하죠. 그리고는 너 그러면 용돈 없다? 용돈 안 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속상하다고 밥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해서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해. 이게 바로 처벌이죠. 자, 뭔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잔소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해내는 거예요. 그 처벌입니다. 그리고는 매수도 해요. 매수는 뭐예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돈으로 뭐 하면 이거 줄게. 잘하면 이거 해줄게. 항상 조건을 거는 거죠. 그게 바로 매수예요. 어떤 분들은 남편분들이 특히 이거 부인이 할 때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은요. 꼭 거래한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예, 그게 매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부식불식간에 쓰는 언어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다 들으셨죠? 경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도 자기의 원한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 듣고 봅시다 우리. 네, 경청하기. 그러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지하게 되거든요. 귀신도 우리가 그렇게 지지하면 복을 내리고 가지 않습니까? 지지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사실은 우리가 격려도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이런 얘기. 예. 그 다음에 존중하게 되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하려는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과 비슷하지만 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고 나면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죠. 또 옆에서 경청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꼭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 사람은 잘 크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신뢰는 그래서 주고받고 쌓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걸 다 하는 것이 수용이죠. 수용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 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일단은 믿고 보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겠지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유 쟤 왜 저랬지? 쟤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 들어보자. 경청으로 다시 또 돌아가네요. 그러고 나면 문제를 함께 풀려고 또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격려하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모두 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대로 두고 보는 존중. 그래서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또 다시 수용으로. 이렇게 돌고 돌게 됩니다. 여러분 말솜씨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위협하고 처벌하고 매수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끔 멈춰서 우리 불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멈춤. 그리고 자기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제가 너무 지나쳤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수용하시고 계시지요? 네. 잠깐 멈춰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잎이라는 시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꽃밭에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에 새빨간 피. 아기는 으아 울었습니다. 여기 상황이 딱 눈에 띄시죠? 그리고는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워서 으악 울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 울다가 실컷 울어서 자기의 감정을 다 빼내고 나니까요. 자세히 봅니다. 그건 피가 아니고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윤석중님의 시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 있고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면 감정을 좀 드러내세요. 표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 감정이 사그러들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과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자세히 보세요. 그건 꽃밭에 떨어져 있던 빨간 꽃잎입니다.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그러고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그 행동에 따라서 두고 보니 행동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네.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오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나의 욕구, 행동,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알아봤습니다. 나의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뭐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그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욕구 때문이니까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봐 주는 것. 이것은 옆 사람에게 쓰는 나의 관계를 가꾸는 지혜고요. 나는요. 나의 욕구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나? 네.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더 넣고요. 더 많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다른 욕구 때문이겠구나 라고 다시 욕구로 돌아와 보고요. 이러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되셨으면 하고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욕구를 살피면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늘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볼 때 말이죠.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둥근나무 심리상담센터 이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